자, 오세훈 아침에 네.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오세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압수수색이 예. 됐네요. 예. 예. 일단은 뭐 오세훈이 대선 노름 때문에 집값에 불을 질렀고 그로 인해서 지금 황급히 먹튀한 상황이다. 네. 저는 일단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고요. 한 5주 전에 네. 사실은 시장에서 예측도 못했어요. 오세훈이 뭘 했냐면 잠실, 청담, 대치, 삼성 그래서 장삼대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기습적으로 오세훈이 해지했습니다. 해제했어요. 예.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기름을 붓고 불을 던질 수가 있는가. 예. 예. 쉽게 말하면 강남에 이제 갭 투자하십시오. 투기하십시오. 집값 올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진짜 집에 불이 붙었나를 제가 좀 봤더니 실제로 많이 집에 불이 붙었네요. 그 사이에 이제 쭉 집값이 많이 올라서 특히 이제 송파구 잠실 위주로는 약 0.72%가 올랐고요. 뭐 강남과 서초는 각각 0.69, 0.62 등등등 집값 상승에 이제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모습을 시장에서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84제곱미터 우리가 보통 국평이라고 하잖아요. 국평, 국민평형수. 네. 여기 관련해서 지금 평균 거래가가 서초가 31억, 그다음에 강남이 27억, 예. 송파가 20억 해서 이 3구에서 국평 기준으로 모두 20억이 넘는 게 지금 3년 3개월 만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주거 목적으로 거주하는 분들한테 서초 강남이 살만한 곳입니까? 인프라가 일단 좋긴 합니다. 인프라가 좋긴 하지. 뭐 교통이나 교육이나 뭐 이런저런 뭐 치안이라든지.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요. 뭐 보통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하철 하나 자기 집 앞에 유치하려고 얼마나 힘드냐면 그게 이제 사실 집값도 그렇고 교통 편의성도 그렇고 엄청 중요하거든요. 서초 강남 특히 강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블럭마다 모든 지하철이 다 지나다녀요. 1, 2, 3, 4, 5, 6 뭐 무슨 선에서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깔려 있다. 그렇죠. 그것도 사실 강남 집값에 대한 특혜 배경이 정책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그냥 맞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뭐 특별히 뭐 집값 올라가는데 기여한 바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물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 내 집 가지고 왜 이렇게 세금 올리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렇게 높은 집값이 형성이 가능하도록 사실 어마어마한 정책과 우리 사회의 어떤 인프라나 자원들이 그쪽으로 집중된 효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여튼 이렇게 집값에 불을 질렀는데 사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해제를 한 것은 뭐 집값을 좀 내릴 목적도 있는 것이고 안정화시킬 목적도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다시 재지정한 것이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5주 전에 오세훈이가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적으로 계약을 하고 보통 여기서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계약한 걸 다시 구청으로 가지고 와. 그래서 관청에서 심사를 할게. 그래서 우리가 도장을 찍어줘야 허가 도장을 찍어야 완벽하게 계약으로 성립하는 거야. 그렇죠. 그 전에는 안 돼.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이렇게 허가제로 묶여 있던 걸 오세훈이가 풀었거든요. 풀었더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하게 집값이 현재 불안 심리를 확산시키면서 바로 집값이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부랴부랴 국토부가 사실은 서울시를 압박한 거예요. 그래서 야 다시 지정해 라고 해서 5주 만에 다시 재지정이 됐어요. 어저께. 그래서 이게 망신스럽게 오세훈이가 사과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지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지정됐을 때보다 토지거래 허가제보다 이번에 더 광범위하고 더 많은 부분에서 재지정이 됐어요. 해제 이전으로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괜히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강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썼다 칩시다. 그 부자들에 해당하는 지지세를 확보하기 위해 신경 썼다 쳐도 지금 본인이 이렇게 경거망동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깐깐한 제재가 지금 현재 다시 들어가게 생겼어요. 역시 오세훈? 역시 오세훈이죠. 혹시 오세훈? 역시 오세훈. 오세훈이. 오세훈이.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는 기존에 없었던 용산구까지 지정이 됐고요. 기존에는 큰 아파트들 위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요. 조그만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이 작은 것까지 전부 싹 다 지정이 되면서 아이고야. 더 강력한 조치로 이제 다시 원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부재한 상태고 이런 업무 지시를 윤석열이가 내렸을 리 없을 것이고 최상목이 시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국토부 차원에서 국토부 차원. 국토부 쪽이지. 이거 지금 못 잡아라는 게 하나 있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지금 지방 관련해서 부동산이 초토화되고 있거든요. 미분양 때문에. 전국의 미분양이 지금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되고 있고 특히 지방은요. 악성 미분양이 많아요. 악성 미분양. 지어놓고 완전히 방치돼가지고 안 들어가는 준공이 끝났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가는 아파트가 많거든요. 이거는 뭐 큰일이죠. 그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뭘 하고 있냐면 그나마 지방 경기를 살리자.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자. 이런 정책을 지금 계속 시리즈로 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 몇 개를 냈습니다. 네. 그럼 지방 부동산을 결국엔 누가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그럼 누가 삽니까? 지방에 있는 수요자들이 일단 먼저 사야 됩니다. 자기 동네에 있는 집 또 자기들이 안 사는데.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지방에 있는 손들이 지방에 있는 물건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베네핏을 주는 정책을 내고 있는데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야 지방에 있는 물건들이 돌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국토부는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오세훈이가 지금 뭘 했냐? 서울에서 가장 노른자의 땅인 강남에 투기하십시오라는 빗장을 거기서 열어버린 거예요. 네. 그럼 지방에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방에 한 20억짜리 집을 살려고 준비 중인 큰 손이 어차피 서울은 안 돼. 그러니까 난 이 지역에서 좋은 집을 살 거야.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야 하면서 이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어라? 서울에 대치동이 열렸네. 어라? 삼성동이 열렸네. 그럼 지방에 있는 미분양에 있는 그거 사겠어요? 서울로 튀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전국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막 하고 있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여기 좀 봐주세요 하고 있는데 오세훈이가 갑자기 거기 말고 다들 서울 봐주세요라고 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시장을 향해서 서울로 쏘세요라고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줬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정책이 씨알이 하나도 안 맥히는 공허한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저거 뭐야? 우리랑 상의도 없이. 네. 지 대선 노름에 뭐 우리가 지금 다 수포로 돌아가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된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어디든 자기의 코어 지지층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때입니다. 오세훈이도 그렇습니다. 서울 이른바 스카이. 스카이는 뭐냐면 서초, 강남, 용산. 이 스카이 쪽에 이런 그 집 가진 자산가들 그들이 아주 탄탄하고도 콘크리트 같은 지지를 얻고자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렇게 그 토지 거래 허가 해지한 거죠. 해지로 간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괜찮습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민이 지금 내란성 불면의 밤입니다. 단어 선택이 잘못되기도 하고 다 기각과 각하로 가야 된다. 아까 이런 헛소리를 했어요. 지금 제가 반대해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 있습니다만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건설 경기나 지방 미분양 해소에 난 그런 거 모르겠어. 강남 부자만 신경 쓰면 내 지지층은 공고해지는 거야 라는 식의 행정을 보였다는 게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서라도 경기를 살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누누이 현재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예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행 보고 야 그렇게 급하면 진작 금리 내리지 그랬어 라고 공격을 하니 한국은행이 뭐라고 그랬냐. 나도 내리고 싶었는데 내가 내리려고 하니까 딱 보니까 정부가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그때 계속 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이 풀리면 그 돈이 집값으로 흘러가서 오히려 집값만 올리고 경기는 안 풀리면 이게 무슨 부작용이야. 그러니까 정부 네가 집값을 잡는다는 확실한 신호와 정책을 해야 내가 안심하고 금리를 내릴 거 아니야.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한국은행은 이제는 근데 그것도 작년 8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 나라가 거덜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 모르겠어. 확실하게 나라 살리려면 금리 내린다. 이렇게 천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정부는 뭐 해야 됩니까? 알았어 빨리 해. 그럼 내가 집값으로 돈 흘러가는 거 막을게. 이게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오세훈이가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나라 경기고 뭐 모르겠고 다들 강남으로 투기하십시오라는 빗장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관리 경기 관리에다가도 찬물을 끼워넣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지 때문에 나라는 골로 가든지 뭐든지 신경 안 쓰는 전형적인 아주 최악의 정치인, 최악의 행정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말아먹을 사람입니다. 저 사람. 우리 오세훈이. 넌 끝난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런 건 우리가 너무 우린 진짜 너무 착해요. 이게 진짜 사실 우리가 너무 큰 얘기하는 거고요. 진짜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될 건 뭐냐.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해서 강남의 집값이 올라갈 때 이걸 봤어야 돼요. 오세훈이 집 어딨나. 오세훈이 대치동에 집이 있어요. 대치동이었어요? 아니 이 친구한테 내가 저기 몇 번 고발을 해가지고 그
고발을 해가지고 사는 데는 광진구입니다. 광진에 그렇죠, 저번에 그렇죠. 나왔었거든요. 광진 경찰서 가서 조사받았어. 예, 광진에 나와서 그래서 예.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은 광진이고요. 네. 제가 거기 잘 아는데 청담대교 넘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큰 아파트 있습니다. 거기 예. 삽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집이 있단 말이에요. 대치동에. 그게 대치동에. 대치동에 자기 사는 거는 광진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예. 대치동에도 집이 있습니다. 예. 대충 신고가로 24억이에요. 부부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2분의 1씩. 예. 이거를 사실 보통 사람들은 너 왜 1가구 2주택이야? 예. 너 갭 투자야? 예. 너 전세 놓고 있지? 예. 공직자가 그렇게 투기해도 돼? 예. 예를 들어 광진에 출마하려고 그랬으면 그걸 팔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차라리 그렇게 얘기라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자기는 대치동에 집이 있는데 네. 자기가 집이 있는 지역에 지금 토지거래구역을 해제한 겁니다. 이거는 이해 충돌이지. 엄밀히 말하면은 이해 충돌이고 예. 이건 진짜 양심도 없는 이 공직자가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 야. 자기가 자기 집 있는 동네 토지거래를 해제한다? 아니 이런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 건 고사하고 서울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놈을 그 서울시장 시키는 것도 좀 시장감도 아니고요. 뭐 동장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동장님들을 폄하한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죄송합니다. 예. 동장님은 그래도 5급이에요. 고민정만도 못한 놈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통장 정도 해라. 통장님을 또 비하한다고 통장님들 하시겠네. 아예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만큼이라도 예. 저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나 대선 노름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 정부 정책의 방향성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심지어는 자기 집이 거기 있는 것도 무시하면서 이해관계 충돌 나 그런 거 몰라. 이런 정도의 도덕성과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대선을 운운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 오늘 시장 집무실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예. 이미 뭐 그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 얘기로는 오세훈은 끝났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명태균 리스트가 예.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정치권으로 학살하면 적게는 뭐 30개에서 많게는 뭐 100몇십 개로 올라간다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가장 활발하게 지금 조사되고 있는 게 오늘 기준으로 이제 오세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명태균이 게다가 또 열심히 오세훈에 껍질 대해서 벗긴다고. 증언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요. 그렇죠. 오세훈은 지금 자기밖에는 자기를 변호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사실은 정치인들이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네.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불리하면 모른다. 다른 얘기는 할 수 최소한. 하는 것까지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내가 참는데 예. 거짓말이 걸리는 순간 그건 국민에 대한 사기거든요. 그럼요. 아니 꼭 형사처벌로만 법원에 들어가야 감옥에 들어가야 내가 정치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 국민에게 표를 주십시오.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국민에게는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순간 정치인들은 거기서 영원히 아웃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명태균 의혹 해소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몇 번 변명했는데 계속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을 판이에요. 불리하면은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그 나름대로 그 처신이 있어요. 그게. 근데 드러내놓고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습니다. 한다면은 죽는 거예요.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자격이 없습니다. 하여튼 뭐 오세훈 얘기도 해봤는데 이참에 집값 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제금융협회에서 나온 세계 글로벌 부채 통계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지난 4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나라가 91.7인데요. 이게 OECD 주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가 2위예요. 2위.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계빚이 제일 많은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빚이 많을까요? 다 집 사느라고. 집값 떠받치느라고 빚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소득이 좀 늘거나 또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을 올리거나 수출을 잘해서 돈이 좀 벌리면 그게 재생산으로 들어가고 금융시장을 살리고 또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윤택한 삶으로 돌아서 내수도 좀 촉진이 되고 이런 선순환적 경제순환이 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한가운데 뭐가 있냐. 집값이 있어요. 주담대 이자니 뭐니 해서 집값으로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돌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집값을 올리겠다고 하는 저런 망상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렇지. 또 집값으로 불을 지핀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말이죠. 더 이상 집값이 올라간다. 나라 망합니다. 여기서. 예, 여기서 망합니다. 경제가 돌질 않고요. 재생산이 되질 않습니다. 그거 떠받치다가 다 죽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들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들이 저는 몇 개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얄팍하게 정치한다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갈라치기 정책을
했거든요. 달콤하죠. 반 갈라가지고 나머지 반만 우리 그 코어 지지층은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게 그러나 반대층도 똘똘 뭉치게 할 수 그렇죠. 있다. 그리고 사실은 국민이 반이 갈라지면서 회복할 수 없는 갈등을 사회에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 갈등 치유 비용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년대 박정희가 만든 이 지역 감정의 골 이거를 해소하는데 지금 아직도 해소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치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영린, 달콤하지만 그 독배를 마시는 순간 저건 정치인 자격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도로 심각한 게 뭐냐면 이 달콤한 유혹이 집값을 통해서 뭐 경기를 살렸다. 집값을 통해서 야, 내 집값이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떠받치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 이거는 망국입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오세훈은 거침없이 그 망국의 독자를 잡거든요. 높은 집값으로 다시 한번 집값이 폭등한다. 대한민국 미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과감하게 하고 있다. 예, 나라 말아먹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